할리우드의 왕으로 알려진 클라크 게이블은 20세기 가장 상징적이고 영향력 있는 배우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거친 외모와 카리스마 넘치는 화면 존재감은 그를 고전적인 미국 영화의 주연으로 만들었습니다. 게이블은 1901년 2월 1일 오하이오주 카디스에서 윌리엄 클라크 게이블로 태어났으며 1살이 되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일찍 비극을 맞았습니다. 게이블의 아버지는 얼마 후 이웃 마을의 여자와 재혼을 했고 계모는 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피아노 레슨을 시켜 음악과 공연에 대한 사랑을 불태우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문학을 사랑하게 되어 적절한 모임에서 셰익스피어 소네트를 낭송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그는 10대 시절에 연극을 본 후 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소규모 프로덕션에서 무급으로 일하며 연기 경력을 시작했지만 아버지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잠시 꿈을 접어두고 오클라호마의 유전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포틀랜드로 이사한 게이블은 낮에는 일하면서 밤에는 연기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첫 번째 아내이자 연기 코치인 조세핀 딜런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전직 배우이자 존경받는 극단 교사였으며 게이블의 연기 코치가 되어 그의 치아를 교정하고 머리와 눈썹을 스타일링하는 데 비용을 지불하며 배우로서 미래의 성공을 위해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하지만 평생 치아와 잇몸이 좋지 않았던 게이블의 입냄새는 완전히 없애지 못해 비비안 리가 키스신을 찍기 싫다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조세핀 딜런은 게이블이 연기 경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리우드로 이사했고 마침내 페인티드 사막에서 첫 대사가 나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1931년 자유의 혼을 통해 조연급에서 주연급으로 올라선 게이블은 MGM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점차 여성 팬들도 늘고 스크린 타임도 늘어났습니다. 180cm의 훤칠한 외모와 친절함은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흔들었는데 17세 연상의 부유한 사교계의 여왕 리아 랭햄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인맥으로 여러 영화에 캐스팅되었고 심지어 연극 더 라스트 마일에서는 스펜서 트레이시가 주연을 맡게 되어 있는 것을 리아 랭햄이 인맥을 이용해서 클라크 게이블로 교체시킬 정도였습니다. 게이블은 그런 리아 랭햄과 사랑에 빠져 조세핀 딜런과 결혼한 지 6년 만인 1930년에 이혼하고 재혼했습니다. 1932년 여배우 진 할로우와 함께 출연한 붉은 먼지의 흥행 이후 1934년 어느 날 밤에 생긴 일로 영화의 성공과 동시에 아카데미 남우주연상까지 받으며 1930년대 할리우드의 미남 배우이자 이상적인 미국 남성상으로까지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 셔츠 아래 언더셔츠를 입지 않은 게이블의 맨 가슴이 보이자 그해 남성용 속옷 판매가 75% 감소하며 해당 산업을 파괴시켰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또한 편안한 파자마를 유행시키고 당근을 먹는 모습에서 벅스버니 캐릭터에 영감을 주었고 도넛 먹는 법을 여주인공에게 알려주면서 던킨이라고 한 것이 던킨 도너츠의 유래가 되는 등 게이블은 이 영화에서 엄청난 스타 파워를 입증하며 마이너 영화사였던 콜롬비아를 메이저로 부각시키며 영화 산업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성공은 게이블 주변에 많은 여성 팬이 몰렸고 일부 여배우들과 실제로 연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중 배우 로레타 영은 게이블의 딸 주디스를 낳고 귀를 성형시키며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이는 평생 비밀로 묻어두다가 로레타 영이 죽으면서 남긴 회고록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게이블은 생전 자신의 딸과 한 번 만났지만 그는 자신의 딸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1938년 스타덤의 정점에 있던 클라크 게이블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레드 버틀러 역으로 캐스팅되었습니다. 프로듀서 데이비드 오 셀즈닉은 게이블을 그 역할에 캐스팅하기 위해 그에게 엄청난 출연료와 MGM사의 영화 수익의 일부를 주기로 동의했습니다. 이 영화는 클라크 게이블과 비비안 리를 모두 상징적인 인물로 만들어냈는데 비비안 리는 스칼렛 오하라 역할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하녀로 나온 해티 맥데니얼과의 우정은 1930년대 인종차별이 심했던 할리우드 영화 산업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게이블은 친구인 맥데니얼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출연진과 함께 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격노했습니다.
1940년이었고 공공장소에서의 흑백 분리를 강제한 법이 여전히 만연했습니다. 사실 시상식 만찬 장소인 앰버서더 호텔의 코코넛 그로브 나이트클럽은 엄격한 백인 전용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맥데니얼이 방의 가장 뒤쪽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 앉는 경우에만 참석이 허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게이블은 행사에 불참할까 고민했습니다. 이때 게이블에게 말을 걸어 아카데미 시상식에 계속 참석하도록 설득한 사람은 바로 맥데니얼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달 전 애틀랜타 시사회에도 참석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맥데니얼은 그에게 비록 옳지 않지만 당시의 인종차별에 익숙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티 맥데니얼은 이 영화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최초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습니다. 1939년 게이블은 불륜 관계였던 여배우 캐롤 롬바드와 세 번째 결혼했는데 그녀는 솔직하고 직설적인 사람으로 쾌활한 성격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했고 게이블의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기간으로 자주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42년 1월 롬바드는 전쟁 채권 모금 운동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게이블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게이블은 상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필요성에 이끌려 41세에 미국 육군 항공대에 입대했습니다. 그의 결정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전쟁을 지원하려는 그녀의 헌신과 비극적인 죽음은 게이블이 군에 입대하기로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클라크 게이블은 아돌프 히틀러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였으며 일부에 따르면 히틀러는 그를 잡으면 막대한 현상금을 걸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게이블은 진정한 전쟁 영웅으로서 할리우드에 처음 복귀했을 때 엄청난 열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클라크 게이블의 스타덤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캐롤 롬바드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고 생각했던 레이디 실비아 애슐리와의 네 번째 결혼은 심한 성격 차이로 3년 만에 끝났습니다. 1955년에는 MGM과도 결별하고 계속해서 영화를 만들었지만 그의 초기 작품만큼 비평적으로나 상업적으로 호평을 받은 작품은 없었습니다. 존 휴스턴 감독의 미스피치에서의 그의 마지막 작품을 통해 관객들은 희미해지는 스크린 아이콘의 연기력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극작가 아서 밀러가 당시 아내였던 마릴린 먼로를 위해 각본을 쓴 이 영화는 네바다 사막의 광활함을 배경으로 한 우울한 드라마였습니다. 영화에서 게이블과 먼로가 함께 밤에 차를 몰고 떠나는 장면으로 끝나는데 두 사람 모두 2년 안에 죽을 것이라는 사실이 이 장면을 더욱 가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게이블의 건강은 1961년 미스 피치의 촬영이 시작되었을 때 이미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역할을 위해 체중을 줄이려고 암페타민을 사용했고 모든 스턴트를 직접 해야 한다고 고집했기 때문에 건강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촬영이 끝난 지 이틀 후 게이블은 심각한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10일 후 관상 동맥 혈전증과 심근경색으로 59세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신문은 그의 죽음을 왕이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클라크 게이블의 마지막 소원은 존중되었고 그의 세 번째 아내 캐롤 롬바드 옆에 묻혔습니다. 그가 죽은 지 4개월 후 그의 다섯 번째 아내 케이 윌리엄스는 그의 유복자 아들 존 클라크 게이블을 낳았습니다. 이상 할리우드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인물 클라크 게이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